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붕괴의 시작점이 놀랍게도 일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프로젝트들이 어떤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우선 시장 전체를 강타한 충격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부터 체감해 보고요. 그리고 그 범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두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와 ITLX 월렛의 생존법을 샅샅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평화롭던 시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격렬한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여러 매체에서 바로 그날 12월 1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친 것 같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모두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던 그 순간 시장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피해 규모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무려 6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8,8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또 도미노처럼 끔찍한 연쇄 매도 사태를 불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 이더리움마저 핵심 지지선이 그냥 무너져 내렸고 당연히 파이 네트워크 같은 알트코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금융지진의 진원지가 크립토 시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증거가 정말 뜻밖의 곳, 바로 일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일종의 마법의 돈 복사기 같은 거였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일본에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금리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처럼 수익률 높은 자산을 사는 거죠. 완전 꿀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금리를 올리겠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돈 빌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빚 갚으려고 너도 나도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변동성이 가장 큰 암호화폐였던 거죠. 이런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은 정말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파이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밖에서는 가격이 폭락하고 매도 압력이 밀려오는데 안에서는 곧 풀릴 엄청난 양의 토큰, 이른바 공급 폭탄까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정말 진퇴양난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코인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게임 속에서 돈처럼 쓰게 만들고 또 이거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 컴퓨터 안 쓸 때 남는 성능 있죠? 그걸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일종의 컴퓨터판 에어비앤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단기적인 가격 방어가 아니라 아예 체급을 바꾸려는 시도죠. 자, 그런데요. 이런 전공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쓰는 곳도 있어요. 장기적인 가치? 그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당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모든 걸 거는 방식이죠. 바로 ITLX 월렛 런칭 이벤트입니다. 와, 이건 진짜 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딱 하나. 게임처럼 만든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진짜 심플하고 강력해요. 나중에 우릴 코인 줄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한테 맥북 프로, 아이폰 줄게 하는 거죠. 무려 9,600달러짜리 맥북이요. 이런 건 못 참죠. 사람들의 욕구를 아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이 공개 순위표 리더보드입니다. 내 순위가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더 높은 보상을 받으려고 또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정말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게 만드는 거죠. 경쟁심을 완벽하게 이용한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혹독한 크립토 겨울을 살아남기 위한 정말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처럼 좀 느리더라도 기술과 생태계라는 튼튼한 집을 짓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ITLX처럼 일단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는 건 묵묵히 벽돌을 쌓아 올린 진짜 가치일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화제성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